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동네 해설사의 노원구 이야기. 오늘은 초안산 무덤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무덤을 조성하는 것을 이 사대문안뿐만 아니라 한양도성 근처에는 이 무덤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사산 금표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왕노를 수비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한양도성 안팎에 대한 이런 경계가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 근거가 되었던 지도가 바로 사산 금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산 금표도에 의할 것 같으면 한양 도성 내와 성저 심리 그 외곽 지역에만 무덤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금장구역이 되겠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구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난 지역으로서 이 한양도성 가까이 무덤을 쓸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지도에서 표시되어 있는 신혈면, 지금의 고파발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은평 뉴타운 그 일대가 되겠는데요. 바로 그 지역에 바로 집중적으로 묘가 많이 쓰여진 공동묘지가 나타나게 되니 그 지역이 바로 이말산 묘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은평구 이말산 근처가 이런 금장구역을 피해서 묘를 쓸 수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이곳에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한 5,000기가 넘는 무덤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바로 이 상궁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궁궐내에서 일했었던 내시 등의 무덤들이 이곳에서 많이 발견이 되어서 흔히 이말산 구역을 그런 의미에서 상궁 무슨 무덤이 내시 무덤이 이렇게 불리우게 된 것이죠. 자, 지금은 그 복문조차 틀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곳곳의 성물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말산 지역에 쓰여졌었던 무덤의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묘비는 쓰러져 버렸지만 그곳에 묘비를 세웠던 받침이라든지 상석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어서 이 당시의 무덤들을 엿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이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과 똑같은 구역으로서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성저 심리 밖의 지역으로 주목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노원구 월계동 지역, 바로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산 금표도에 의하면 바로 지금 이렇게 물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우이천입니다. 우이천. 지금 이 현재 지도로 얘기하면 바로 여기가 우이천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중량천이 흐르고요. 거기에 이 우이천이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바로 요 지역이 마치 달 모양의 계곡을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 현재 월계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지역명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월계동. 이 지역도 바로 그 사산 금표도 외곽 지역으로서 무덤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었으니 지금 이 월계동 지역의 초안산 일대가 대표적인 이런 공동묘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이 초안산을 품은 월계동 이야기와 더불어 이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탐방할 수 있는 이런 산책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초안산 일대에는 타이틀을 아기 소망을 담은 이런 명칭으로 아기 소망을 담은 초안산 마을 여행 이런 코스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왜 아기 소망을 담았다 이런 말이 쓰여지게 됐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서울 초안산 분묘군도 이말산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또 주목을 할 수 있는 묘가 있는데요. 지금 흩어져 있던 이런 성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나마 원형을 그대로 잘 갖고 있는 묘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쌍분이 되겠습니다. 이 쌍분에 서 있는 묘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통대부 내시부 상세 공구철 양위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게 이 무덤의 주인공이 내시부에 속해 있는데 그분의 직위가 계급은 통운대부이고 그렇지만 그분이 했던 직책은 내시부 상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시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즉 궁궐내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의 감독, 왕명의 전달, 수문 수직 등의 과 청소의 일 등을 다양하게 맡는 관청이 되겠고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통령 비서실쯤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이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부품까지 직책이 나뉘어지는데 이 공국철의 경우는 상세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었으니 대전에서 그릇과 정원의 청소를 담당하는 근데 그분의 계급은 종삼품이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일은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시라고 하면 결혼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양위라는 말에서 부부가 합장을 했다는 것을 함께 묻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하고 죽은 뒤에 무덤까지 조성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중요한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혼란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이 고조 시대만 하더라도 내시와 환관은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환관이었고요. 내시는 실제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왕의 비서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과거를 통해서 임명된 왕의 최측근 벼슬이었기 때문에 이 환관과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고려 말에 오게 되면은 구분 없이 다 내시로 통칭하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환관과 내시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면서 흔히 내시하게 되면 이렇게 성기능을 잃은 거세된 채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혼동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조선시대의 내시도 다 이렇게 높은 직책에 오를 수 있었고 왕실에서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실제로 성기능은 없었더라도 결혼을 했었다. 그리고 양자를 들여서 대물림을 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 때문에 흔히 이 지역을 내시산이라고 이렇게 불려왔던 것을 좀 뜻을 바꿔서 아기를 간절히 갖고 싶었던 내시의 소망을 담은 그래서 아기 소망길이라고 이렇게 장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을 초안산 일대를 이렇게 걸어가 보면 곳곳에 이런 성물들이 파묻혀 있거나 제자리에 있더라도 그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경우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면서 후손들의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점차 봉부는 낮아져 흩어져 이제는 평평해져 버렸고 단지 그 성물만이 이곳이 묘소였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죽음 위의 덧없음을 잘 반증해 주는 그런 산책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무덤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그 상궁 개성 박씨묘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 영조 때의 이 상궁이었던 이분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궁녀들의 묘비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또 굉장히 가장 고위직에 있었던 정오품 직책에 해당되었었던 그러니까 궁녀로서는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분의 묘비가 이곳에 남아있어서 초안산 지역은 이런 내시들 뿐만 아니라 궁중직에 있었던 분들의 묘도 이곳에 조성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안산 자체의 묘비들이 대체로 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으니 궁궐을 방향으로 해서 죽음 이후에도 이분들은 왕에 대한 충성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초안산 무덤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초안산 무덤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